안녕하세요. 뽑아 만드는 3D 모델링 솔리드웍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너무 급해서 음성도 없이 그냥 올렸습니다만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릴 생각이고요. 지금 두 번째 타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그 필렛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선은 안 보이게 해놨지만 뭐 이쁘게 나왔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텐데요. 우선 도면을 좀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구글을 통해서 검색한 도면으로서 여기 보시면은 뭐 스터디 캐드캠의 블로그스팟.com에 가시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진행 과정 중에는 도면을 보여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대충 만드는 정책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 부분, 이 부분부터 먼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형 작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컷을 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제 홀들을 가공을 할 것입니다. 홀 가공들 보니까 보통 이제 좀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시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10파이나 뭐 22파이나 상관없이 그냥 구멍 가공 마우스 사용하지 않고 돌출 컷으로 다 컷을 하겠습니다. 포켓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볼까요?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새 문서 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할 것은 우선 베이스 피처를 어느 평면에 배치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보니까 구 형태 152파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그거를 원형 피처로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돌출 피처로 작업할게요. 그래서 152 입력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돌출을 합니다. 6mm 돌출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문어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여기서 먼저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오게 있는 부분과 오목 튀어나오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의 중심이 사이즈가 140R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2를 해서 140파이로 바꿔준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모델에서 사용되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선을 바꿔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구성할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구성할 건데 요거를 그리기 쉬운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그릴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우선 이때는 중요한 거는 그 첫 원의 시작 위치가 수평에 위치해 있느냐, 수직 위치해 있느냐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8개일 경우에는 무조건 뭐 각도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우리가 모델링을 하거나 그 도면을 그릴 때는 수평과 수직 구조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 위치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수평 위치에 가면 이 지금 280파이라는 원의 그 원이 생성되면 항상 그 원에는 4분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4분점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따로 구속을 주지 않더라도 구속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노란색은 구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크기는 약간 크게 그릴 겁니다. 나중에 조정도 가능하니까 우선은 그려놓고요.
치수는 먼저 기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좀 조정을 하고 나서 지금 R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R값으로 그 작업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이 한번 잘리면 컷이 돼서 호가 되면 그때는 치수를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지름 값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몇 개나 있나요?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으니까 보니까 간격도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등간격이 있네요. 그렇죠? 등간격이니까 60도씩 쭉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패턴이라는 방법이 있죠. 뭐 2D CAD에서는 뭐 어레이라는 방법도 있고 원형 어레이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솔리드웍스에서는 패턴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패턴은 솔리드웍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스케치에서 하는 패턴, 그 다음에 하나는 피처 내의 패턴, 그 다음에 하나는 어셈블리에서 하는 부품 패턴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우리 뭐 스케치 내에 있으니까 스케치 선형 패턴, 스케치 패턴을 사용하면 되겠죠. 메뉴에 가시면 리본 메뉴에 가시면 원형 스케치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원형 스케치 패턴.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선 각도하고 우리 지금 60도에 6개 동등 간격이죠. 그러면 개수만 넣어주면 될 거예요. 요거만 넣어주고 먼저 가는 거예요. 얘는 중심 위치를 말하는데 중심 위치는 나중에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먼저 패턴 요소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 이 원을 클릭을 하면 6개가 쭈르륵 보일 겁니다. 뭐 확인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적당히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겹치지 않았다, 혹은 뭐 겹쳐 있는 게 너무 막 크다 할 때는 이렇게 원을 약간 조정을 해서 겹치는 위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컷을 할 건데, 컷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하고 연결되는 그 구속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어떤 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속이 깨지거나 구속이 붙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우선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패턴을 하게 되면 이게 딱 보기에는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잘 보시면 패턴에 대한, 지금 원 같은 경우 원이죠. 패턴의 원의 중심을 보시면 아직 중심이 구속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검은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스케치 패턴에서 뭐 다른 레퍼런스를 넣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파라미터를 넣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원형 패턴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의 중심하고의 그 값이 일치가 안 된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구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패턴의 중심과 지금 원점을 일치를 시켜서 보시면 이렇게 총 6군데가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컷을 하는데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컷을 하는데, 요소 잘라내기 할 때에는 뭐 다른 거 안 쓰신다고 제가 계속 저의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만, 뭐 지능형만 사용하시면 돼요. 지능형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방해되지 않는 요소부터 잘라낼게요. 여기 안쪽에. 그래야지 이 원호의 중심을 그 바깥에 있는 원호가 가져가요. 잘못해서 단절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서 자르게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쪽에 이제 그 원의 중심에 그 구속이 될까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속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나 뭐 자를 때에도 어떤 끝에부터 잘라내기 시작해야지, 중간에 뚝 자르거나 그러면 두 개의 구조가 구속 구조가 그 조건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쭉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작업을 좀 깨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 지능형 잘라내기 사용할 때에는
통과시키는, 이 회색 선이 보이시죠? 통과시키는 곳이 잘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 끝끈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꽃 모양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 필렛을 넣어서 작업을 할게요. 필렛 값은 76이니까 76을 입력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안 들어가요. 기본 자동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여기는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따로 넣으면 나중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지금은 요거는 치수 값을 지우고 이 원어와 이 원어를 컨트롤로 중복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복 선택을 하고요. 동등을 넣어서 치수 하나로 제어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줍니다. 물론 이 끝에 있는 탄젠트, 그러니까 인접하는 그 원의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이 자체의 그 치수만 바뀔 뿐입니다. 치수만 하나로 제어될 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이런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무엇을 하느냐? 치수만 넣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를 클릭해서 치수는 36이니까 36으로 바꿔주면 자동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2D 캐드와 다른 점이죠. 파라미터로 그 다음에 구속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를 나중에 바꾸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갖다 제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죠. 그 경험이 있으면 이런 제어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다 만들어졌으니 이제 돌출을 통해서 작업을 마무리하죠. 20mm 돌출시키고요. 물론 이제 바디는 붙어있는 상태, 합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의 바디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차피 구체이기 때문에 뭐 정면에서 그리든 우측면에서 그리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컷하는 부분이 우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측면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측면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뭐 솔리드라는 구조 때문에 이 겹치더라도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다른 문제 없이 작업이 가능할 텐데 우선은 먼저 저는 사각형으로 먼저 원을 그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는 중심 부분은 보조선을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뭘 그리냐? 이제 얘는 빼버릴 거예요. 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원을 그려도 되고 혹은 중심점호로 그려도 됩니다. 중심점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좀 잘라내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라는 게 무엇이냐? 구는 단순해요. 그냥 회전하는 그 축에 그 원호의 중심이 있으면 구가 됩니다. 원호의 중심이 있으면 구가 돼요. 지금 보시면 뭐 안쪽이고 바깥쪽이 다 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 대충 치수를 정해놓고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 그 다음에 R값이 나와있죠? 100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는 안쪽에 좀 나와 있어서 잘 보기 힘든데 130파이예요. 130파이. 자, 130파이.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요. R값이 있네요. 다시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파이고요. 자, 여기 이제 R값이 있는데 여기 필렛 들어가는 값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피처 필렛을 넣죠. 우선은 먼저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회전 보스 베이스에서 시키게 되면 그 보조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닫혀 있는 스케치가로서 사용되지 않고 닫혀 있는
구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닫겠으니까 나오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확인 눌러서 종료하고요.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얼추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내측 부분을 좀 깎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을, 형상을 깎아낼 생각이에요. 그 전에 이제 좀 내측을 깎아내야지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스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스를 만드는 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방법이랄까, 그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 방법. 저런 도면일 때는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은 뭐 그냥 한 번에 좀 뚫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내측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회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했죠. 우측에 스케치는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그죠?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이 스케치는 왜 남아있는 거 중요하냐? 이 스케치를 보게 되면요. 중심이 보여요, 중심이.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내측에는, 80짜리 R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좀 연관돼요. 근데 중심이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는 위치에서 작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보이게 해놓고요. 다시 이제 잘라내기를 할 건데 회전 컷으로 먼저 스케치를 먼저 우측면에 그릴게요. 우측면에 자, 여기 중심 표시 나와 있으니까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먼저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 컷을 하기 때문에 회전 컷은 항상 뭐부터 한다? 중심축부터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선을 요소 변환을 해서 요소 변환을 하고 보선을 바꿔 놓은 다음에 스케치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다른 스케치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좀 방법이 다른 게 있는데 우선은 지금 뭐 진행했으니까 이렇게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냥 중심점 호보다는 원을 하나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라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형상에 맞춰서 대충 모양을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됐죠. 스케치 그리는 방법은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아요. 뭐냐? 먼저 형상을 대충 그린다. 그 다음에 구석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치수를 줘서 마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스케치는 완성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쪽에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쪽 내부를 잘 보셔야지 되는데 내부 구조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파악하기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문제 생기잖아요. 우선은 이렇게 두고 자 잘라내보면 잘라냅니다. 여기도 잘라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잘라낼 또 있네요. 여기도 자 대충 이제 맞춰 나갈게요. 먼저 여기를 지름치수로 120파이고요. 64파이고요. 여기는 몇 파이죠? 85파이네요. 85파이. 높이 좀 볼까요? 높이는 보니까 얘를 이제 그 도면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이제 높이가 얘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춰 놓고요. 여기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그 점이 하나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선이 보이시죠? 요 선 때문에 요 점이 뭐랄까 스냅돼 가지고 잡히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쪽을 건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치수가 안 나왔다 그랬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50으로 한다 그랬어요. 50.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좀 마무리 해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값을 알값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80으로 지정. 요런 그 뭐야 월드컵 그러니까 그런 컵 모양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면에서 보시자면 그 정면도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서 좀 헷갈려요. 140이라는 값이. 거기에 왜 보스가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그 우측면으로 보시자면 80 파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위가 또 잘려 있어요. 이쪽이 잘려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컷도 회전 컷이 있죠. 회전 컷. 또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런 식의 그림으로 잘려 나가죠. 뭔가 이제 컵 모양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쁜 컵 모양이 아래 뚫려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아직 만들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40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140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140이라는 부분을. 근데 지금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니까 프론트에서 스케치를 그려야지만 되겠죠. 그죠?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이 나오면 그것을 정면에 그림을 그려야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 파악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먼저 표시 유형을 갖다가 은선 표시 모드로 바꿔 놓으시면 내부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그림 어떻게 그리냐죠. 그리고 양쪽 대칭이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대칭 복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도선 하나 요 선을 요소 변환을 해서 그 다음에 도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요소 변환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그리기 힘들다 그러면 먼저 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소 변환 여기하고 여기도 요소 변환 해야겠죠. 여기도 요소 변환해서 두시고 자를 때는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중간에 툭 잘라버리면 이쪽이 구석에 포인트 남을지 이쪽으로 구석에 포인트 남을지 몰라요. 한쪽이 구석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끝에서부터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40파이로 140mm로 두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부 안쪽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부 안쪽을 우선은 이걸 잘 보이게 하고요.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우선은 맞춤 조건 어떻게 쓸지 좀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먼저 돌출합니다. 돌출.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방향으로 다음까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도 다음까지로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됐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면을 보시고 이런 모양인데 이거 치수 어떻게 나오지? 치수 안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치수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칭 복사를 해서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대칭 복사는 어느 평면을 기준으로 하나요? 여기죠. 대칭이 될 수 있는 평면이죠. 그래서 우측면을 갖다가 대칭 평면으로 두고 얘를 기준으로 여기다 대칭 복사를 하면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대쪽은. 자, 저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여기서 우선 평면을, 그러니까 지금은 스케치를 어디다 그렸어요? 프론트 플레인에 그렸죠. 그러니까 정면대에 그렸는데, 이번엔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서 그 평면에 저걸 그려서 돌출을 시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자, 참 좀 복잡하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요. 자, 먼저 140이라 그랬으니까 70mm가 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이쪽은 그려져 있고 이쪽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안 그린 쪽으로 가야 되니까 offset 뒤집기.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종료.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느냐? 아니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평면과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령을 하나 넣는 게 있는데 교선이라고. 자, 명령을 추가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리본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사용자 정의. 이제 여기 있습니다. 명령 스케치. 거기서 아이콘을 딱 가져가시면 뭐 교선 있으면 교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얘하고 얘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면을 선택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평면을 선택했어요. 평면을 선택했어요. 교선 나왔어요. 지금 3D 스케치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 아무것도 지금 스케치, 2D 스케치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D 스케치는 다시 끄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삭제하시고 다시 이제 평면 1을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스케치를 그려놓고 그래야지 작업이 된다. 교선을 작업하더라도 이 스케치 안에 들어온 2D 스케치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선택하고 다시 교선을 누르시면 이렇게 끝부분이 만나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컨트롤 8 혹은 수직 보기 눌러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갖다가 손을 연결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뭐 요소 변환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돌출 방향은 반대 방향이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고 그 다음에 다음까지 혹은 공면까지를 통해서 공면까지는 더블 클릭만 해도 충분한데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어떤 게 더 간단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양은 여기나 같아요. 자, 지금 만든 평면하고 돌출은 우선 대칭 복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조금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먼저 해놓고 제가 여러분들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은 없으시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대칭이다 그러면 대칭 복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대칭 복사 사용하려고 다시 지운 거고요. 대칭 복사 해서 먼저 대칭 복사는 라이트 플랜 그 우측 면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칭 복사할 것은 얘죠. 선택할 때 대칭 복사 피처냐 면이냐 바디에서 우린 피처예요. 어떤 덩어리 붙어 있는 걸 피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은 그냥 동일한 면에서 움푹 파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뭐 바디는 아예 덩어리 하나 자체를 그냥 가져가는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무엇이냐? 우측면에서 컷을 해야 돼요. 모양이 둥글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갖다가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스케치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먼저 라이트 플랜에서 스케치를 삽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뭐 잘라내는 그 실루엣을 잡아야 되는데 실루엣 잡는 것보다 뭐 스케치가 있으면 스케치를 그냥 그대로 요소 변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려놓고요. 우선은 여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부분도 있어요. 자, 먼저 60파이의 홀을 그려야 돼요. 60파이의 홀을 그려야 되니까 중심점 홀을 사용해서 안 잡히죠. 이럴 때는 약간 틀어서 잡으세요. 이렇게 틀어서 잡으시면 되는데
제대로 안 잡힐 것 같아요. 또. 컨트롤 8 수직 보기 눌러서 확인하시고요. 뭐 됐네요. 됐네요. 여기가 60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80파이로 되어 있는 거는 양쪽에 있는데 양쪽은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요소 변환을 해놓고 대칭 복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사 기준 두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스케치에 있는 그런 요소를 가져오는 것은 약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스케치에서 그 요소가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에 댕글링 현상이라고 있죠. 원래 있던 위치를 못 찾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저는 이제 실전에서는 작업할 때 스케치를 먼저 펴놨다가 스케치 숨겨놓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만 저는 진행을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쉽게 그냥 원이나 하나 그리면 되겠죠. 원 하나 그려서 하면 되고, 이것도 있겠네요. L 키보드에서 L을 누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접어놓을 만들어주니까 접어놓는 이것도 가능하시죠. 이렇게 가능하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치수부터 입력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이다. 그 다음에 얘는 값이 80이다. 네, 이제 됐네요. 여기서 우선 잘라내고 이 부분과 늘려주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대칭 복사를 하면 되죠. 요소 대칭 복사 사용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칭 기준을 선택해서 간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줍니다. 그죠? 없는 부분 잘라줘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컷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다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양쪽 잘라주면 되니까 관통 양쪽으로 작업하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구체를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자르면 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선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선과 이제 이 60파이라는 이 호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 그러니까 한 포인트가 만약에 이게 60이라면 한 포인트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두 개의 영역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선택 프로파일을 고르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컷을 할 때는 좀 더 컷되는 부분, 그러니까 형상적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좀 너프하게 좀 크게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겁니다. 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정면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는 거가 비슷하게 보이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좀 숨겨놔서 안 보이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중심을 관통하는 구멍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것도 컷이잖아요. 그렇죠? 컷인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대칭 복사예요. 대칭 복사 앞에 하나 있긴 있는데 물론 글로 롤백을 한다면 작업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이제 모델링을 좀 잘 파악하게 하려면 대칭 복사 따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컷되는 것들은 따로 가지고 가고 만드는 건 따로 가져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피처는 좀 많아지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좀 쉽다는 거. 우선은 이제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론트 플레인에서 작업해야겠죠. 뒤에서 작업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물론 이 면에서 작업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회전 컷으로 좀 잘라줄게요. 회전 컷으로 좀 잘라주겠습니다. 회전 컷으로. 그래서 회전 컷 자르는데 프론트 플랜에서 먼저 스케치를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잡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위치 잡기가. 그래서 여기서 은선 표시 모드로 가신 다음에 자, 먼저 회전치니까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잡히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네, 잡혔네요. 보시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 구석 포인트에 보시면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죠. 바탕이 지금 뭐 바탕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맞춰주거나 4분점에 맞춰주거나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일치가 안 됐네요. 4분점도 위치가 애매해요.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뭐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뭐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 이 실루엣을 사용하는 건 좀 애매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뭐 스케치 숨긴 걸 그걸 좀 사용해서 작업을 할게요. 컷이었나요? 회전 1에서 보이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약간 틀어서 보셔야 됩니다. 틀어서 보시고 여기 중심 위치하고 맞춰주는 거죠. 위치하고 얘는 지금 4분째 맞췄었는데 구석은 얘를 깨고요. 좀 늘려놓을게요. 그냥 상관없으니까 적당히. 얘는 이제 원형 컷에 회전 컷에 이제 중심이니까 회전축으로 바꿔놓고요. 저기 그 보조선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뭐 앞에 거 49파이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될 거예요. 먼저 얘하고 얘는 뭐 상관없겠네요. 얘는 뭐 상관없으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요소 변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대충 여기까지 마무리. 그 다음에 뭐 어차피 4분점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여기까지만 갖추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치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49파이 그죠? 그 다음에 36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36파이 여기네요. 36파이니까 36파이 네, 그 다음에 여기를 22파이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의 치수 나왔죠. 여기서부터의 치수가 여기가 73 그 다음에 여기는 91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회전 컷 네, 물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대칭 복사를 하면 되는데 다른 요소를 좀 볼게요. 대칭 요소 할 게 있는지 없네요. 대칭 복사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숨기고 원래대로 모양을 바꾸고 요런 작업들 그러니까 뭐 운선 보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솔리드 보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해 나가면서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안쪽에 있는 것이 찾기 못할 수도 있지만 숨은선 선택 기능으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영 표시에서 혹은 뭐 모서리 표시 음영이라든지 혹은 뭐 여기 보시면 은선 표시 모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작업하시면 좋고요. 자, 우선 또 대칭 복사하면 되겠죠. 대칭 복사. 그래서 라이트 플랜을 기점으로 얘는 한 번에 잘랐으니까 하나의 피처예요.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은 다 끝난 것 같고 바깥쪽에 필렛을 주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걸리는 부분은 없으니까 우선 필렛부터 줘서 모양부터 만들어 놓죠. 큰 필렛 45 저는 보통 필렛 익스퍼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좀 편리한 것 같아서 예전에 있던 그런 작업했던 내용들이 모르겠어요.
필렛 익스포트가 좀 편한 것 같아서. 물론 지금은 수동 필렛에서도 이제 선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 뭐 문제는 없으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필렛을 계속 연속적으로 줄려면, 이렇게 줄려면, 필렛 익스포트 모드 사용해서 치수 바꿔가면서 계속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데, 요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이제 홀을 파고 또 패턴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원형 패턴으로 할까? 아니면 피처를 3개 만들까? 볼 수 있죠. 근데 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컷 피처를 3개 만들기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하더라도 스케치를 완성시키고 싶으시면 이제 그냥,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 한 것처럼 원형 회전 컷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도 된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그냥 컷으로 할까요? 컷으로 하죠, 뭐, 그러면. 자, 먼저 이 위에다가 스케치 해놓고 중심 위치에 몇 파이죠? 22파이네요. 22파이. 그 다음에 컷 합니다. 몇 밀리냐면 5mm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컷을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구멍 광고 없어 안 사용하고 할 거니까 그냥 여기다 컷을 쳐도 됩니다. 컷, 스케치 삽입, 일단 스케치 삽입하고, 오늘 중심에서 10파이, 그 다음에 컷 하는데, 아래에 있는 2m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2mm 떨어져 있는 35파이에 관련된 거지, 10파이는 관통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관통으로 뚫어줄 거예요. 먼저 뚫어주고, 그 뒤에 구멍이 나오면 여기다가 더 쉽게 넣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외형이 둥글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는 구멍을 아예 뚫어놓고 작업하는 게 됐겠죠. 35파이, 그 다음에 컷 2mm, 그 다음에 보기 한 다음에 등각 보기나 혹은 트리메트릭 보기를 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6개죠? 그래서 피처에서 원형 패턴, 그 다음에 개수 6개, 그 다음에 방향, 여기선 방향부터 골라주면 됩니다. 방향은 요 방향, 원통 면만 있으면 되죠. 원통 면만 있으면 됩니다. 뭐 내측도 사용해도 가능하죠. 원통면은 항상 회전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회전축을 기반으로 해서 회전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처냐 면이냐, 뭐 피처냐 면이냐, 그 다음에 바디냐 나오는데, 물론 덩어리에 붙어 있는 거니까 컷 돌출 2, 컷 돌출 3, 컷 돌출 4 해서 얘네만 쑥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누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뭐 좀 더 나가자면 이 튀어나와 있는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산 부분이라 그러는데, 산 부분이 8개로 바뀌는 경우, 혹은 뭐 10개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제어를 하게 되면, 우리 스케치에다가 스케치 패턴 들어갔죠. 원형 패턴. 그 원형 패턴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턴, 지금 요 홀들의 패턴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두는 게 좋겠죠. 그럼 하나 바꾸면 알아서 바뀌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걸 변수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치수 연관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1.5에 45도 돼 있는 챔퍼를 넣어야겠네요. 못따기 넣겠습니다. 1.5로 바꾸고, 이 부분이죠. 45도 확인하시고, 자, 그래요. 이제 도면에 나와 있는 값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거의 비슷한지를 좀 봐야 되니까, 우선은 은선 표시 모드로 바꿔서 1번, 그래서 단면도 나와 있지만 고면하고 국정면하고 이제 실제 모양하고 좀 보시고요.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4 눌러서 우측면도에서도
모양이 비슷한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이번엔 뭐 아래면에 있을 보시면 비슷한 거 모양을 봐서 됐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뭐 다 만들었는데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만든 것과 제가 만든 것이 비슷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거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우선 여기 보시면 물성치라고 되어 있는데 물성치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2866.9g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물성치를 보시는 방법은 도구에 있고요. 도구에 보시면 평가에 물성치가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도구 창을 하나 꺼내 놓으시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